94년에 안산 YMCA 시민중개실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시민중개실을 통해서 안산 Y를 세팅을 하는데 그 시민중개실 간사로 왔었어요. 94년쯤에 안산이 이제 개발이 덜 될 때여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생활 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생활세계, 시민들의 생활세계를 모니터링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 모니터링하는 결과를 이제 관계 부서에 이제 제안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부서였어요. 저희가 이제 녹소연이 2005년 6월 달에 이제 창립 준비를 시작을 했고 12월에 창립을 했는데 저희의 창립 슬로건이 녹색 살림, 녹색 자치였어요. 그래서 녹색 살림을 실천하는 자치 조직들이 안산 지역에 많이 이제 생기면 실질적으로 이 안산이 녹색 사회로 좀 변화하는데 중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녹소연이 그런 녹색 자치 조직을 이제 만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자연과 나눔이었죠. 제가 그 성포동에서 경일초등학교 학부모, 저희 첫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부모 모임회를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지역사회 학부모회라는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지역하고 학부모 활동을 연계할 것인가. 학교라는 특징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교육청에서 하는 시범사업 활동이 끝나면 그 활동을 접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랑 얘기했던 것이 이 좋은 모임을 그냥 접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행히 학교에서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활동을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경일초등학교 옆에 노족봉이라는 아주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 학부모 생태 안내자 그 활동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자연과 나눔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고, 저 역시 이제 학부모로서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 그 활동에 멤버로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이고 학부모로서 세 개의 역할이 저한테 하나 있어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녹소연이 그런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그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저는 자연과 나눔을 보면 보람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분들의 활동의 변화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제가 이제 단체 활동가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뭐 활동하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 나눔은 제가 멤버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 주민으로서 저도 자연과 나눔의 멤버다, 지역원이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네 가면 반가운 이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꼭 제가 이제 성포동을 떠나서 왔지만 그래도 서로를 기억하고 번개팅 할 때 불러주고 그러한 이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거기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잖아요. 그래서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요즘에 큰애는 뭐 하냐,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런 게 굉장히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좀 안정화됐다라는 소속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여성단체 활동했을 때, 활동가로만 있었을 때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을 활동을 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제 제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제가 느꼈냐면, 초등학교에 가면 저는 우리 아이 교실에 한 번도 안 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항상 이 지역사회 학부모 교실에 늘 가요. 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교실에 가는 것이 아이한테 든든한 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저 교실에 가면 있어. 그리고 저렇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우리 엄마가 있어 하고 아이한테 은근히 마음의 든든함을 줬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좀 건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다라고 할까?
그리고 어떤 한 특정 부분에 기관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모습들, 건강한 그 목소리들이 그 지역사회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노족봉이 개발 계획이, 둘레길을 내는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자연과 나눔이 그 거리에 나가서 서명을 받고 피켓팅을 하고 그 관련 의원을 직접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연과 나눔이 없었으면 그 노족봉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의견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단체는 늘상 그런 NGO 단체는 늘상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가 아닌 지역 주민이 한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차별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게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 아닌가, 마을 만들기 지도자들의 기본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산시가 변했어요.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안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안산시 에너지 비전을 다시 쓰다. 그렇게 배너 창이 걸렸거든요. 저는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보람되고 감동을 받았어요. 보네르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설치라던가 에너지 전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영전기 비용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영전기 비용이 보통 한 가정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에도 정책을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책을 놓치고 가면 프로그램으로만 가면 이게 프로그램은 3년 하면 지겹잖아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프로그램 속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들, 단계별 고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협의. 근데 어느 누구도 앞서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산에서 방법을 못 찾으면 다른 데도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을 만들기 활동의 종국은 제도로 정착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들이 언제나 무보수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노족봉 숲속학교가 그렇게 좋으면 안산시 공원과에서 노족봉 공원에 적용하는 제도로 받아야죠, 정책으로.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더 활성화되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도 10년이 됐잖아요. 에너지도 10년이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가구 정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플러그를 뽑는 사람들 해서 한 개 아파트 들어가서 저희가 목표는 100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 100가구를 다 못 모으고 20가구 정도 모은 거예요. 성포동에 있는 4개 아파트를 먼저 이제 부녀 회장들을 모임을 해가지고 에너지 전략 동단위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도 안산시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렇게 동단위를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성포동하고 초지동 가고 신길동 가고 호수동 오고 이렇게 이제 동을 매년 돌았는데 5, 6년 됐나?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쯤에 안산시 그 에너지 전략, 에너지를 담당하는 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과장님이 보시더니 요즘 같은 시대에 아파트 사는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불을 끄라고 하는데 불을 끄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원 없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개별 활동을 개인적인 성향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불을 끌 수가 있느냐. 그러더니 한번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더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불을 끄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정말 이거는 본인을 감동시켰나 봐요. 그 모습이.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예산에 홍보비 200만 원을 처음으로 지원해 주신 거예요. 200만 원으로 그냥 시작한 것이 2천만 원으로 상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녹색 에너지과라는 전담 부서를 만들게 되고, 그 전담 부서에서 이제 점점 해서 지금은 예산이 1억 정도까지 커졌어요. 지금은 저희가 NGO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NGO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이것이 안산 전역으로 확대하려면 에너지 시민센터가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사무국을 안산 환경재단으로 넘긴 상태죠. 내 생활이니까 우리 가정이 여기 있고 내 아이가 여기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동하지 않고 계속 활동을 했던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신랑이 안산을 좋아하잖아요. 딴 곳에 안 가려고 했죠, 그동안.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 이제 뿌리 내리고 활동하게 된 거죠.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어쨌든 자기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마을의 모습들을 보는 거잖아요. 애착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착을 느끼게 하는 게 마을 만들기인 것 같아요. 기본 터전이다. 제가 안산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활동을 해왔지만 안산에서 내 목소리를 처음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이 안산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만들기는 생활이다. 예. 생활을 통해서 마을을 바라보게 되고 마을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